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정호연 기자도 전해준 것처럼 예.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그 시기가 교묘하게 고럴 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대통령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가 주장하는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러시아의 입장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협상 시기 중간에 계획을 세워서 이제 관저에다가 한 91개의 드론을 활용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이것은 이제 러시아 특유의 거짓말이다. 이제 자기에 대한 이제 군사적 압박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공격에 대한 명분 쌓기용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95% 합의가 됐다 이렇게까지 말한 상황에서 네. 다시 러시아가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발표해 버리면 네. 러시아가 이 판을 뒤집으려는 것인가 네. 아니면 어떤 의도인 것인가 그리고 이 합의하는 그런 결국에 조금 더 다시 뒤로 물러날 것인가 어떻게 봐야 네. 될까요? 사실 뭐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이 지금 종전 협상이 먹구름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예. 뭐 긍정적인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러시아의 입장은 사실은 이제 시간은 자기의 편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종전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러우 간의 총성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트럼프 젤렌스키 이번 회담 전날에도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그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했고요. 예. 그리고 회담이 진행된 날에도 한 148곳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군사적 그 압박을 계속하면서 이 돈바스 지역을 다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고 내놓으라는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드론 공격 같은 것도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은 이제 러시아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이제 공격을 계속 아마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지금처럼 그 돈바스 지역을 내놓으라는 그런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한편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고 실탄 사격을 하는 군사훈련을 8개월 만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중국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전보다 이 대만에 더 가까이에서 실시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훈련이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이제 2022년 이후 이제 7번째 대만에 대한 중국의 포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 훈련에 비해서 이제 대만 이를 둘러싼 이 해역과 그 제공권에 조금 더 인접한 그 지역에서 5개의 구역을 나눠서 거기에서 이제 대만을 이제 한마디로 전면 봉쇄하고 차단하는 그런 훈련, 그 실탄 그 훈련까지 포함된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훈련 배경에는 뭐 아무래도 최근 중일 갈등 때문에 대만 문제가 부각된 점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서를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다시 한번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이 자신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아예 그 해외 개입에 좀 주저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만 문제에서 아예 손을 떼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대만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전면을 포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중국이 군사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라이칭더 대만 정부에서 이 중국에 대한 정책이 일부 변화를 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봤을 땐 잘 드러나는 게 지금 9월 달에 대만이 공개해서 이번 11월부터 이제 전 국민한테 배포한다는 민방위 안내서가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게 재난, 그 대만에 그 지진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대피하는 그런 안내서였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중국의 침공 가능성,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적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중국 국기도 거기다 넣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희 한국 했던 것처럼 대만도 민방위 훈련을 이제 전면으로 확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그런 대만의 자제를
요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군사력을 과시해서 그런 의지를 좀 누르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중국이 이런 훈련을 진행을 하는 게 미국을 의식한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좀 최근 들어서 좀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던 이 미중 관계가 네. 대만을 고리로 다시 좀 갈등이 불붙을 가능성도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대만 문제는 미중 간의 오래된 그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씨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책 방향이 조금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씨는 좀 계속 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중국 외교부에서 그 북미국에서 SNS에 올린 그 입장문을 보면 미국이 이번 18일에 그 대만에 대한 그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입장문, 물론 SNS에 올려온 입장문이지만 여기에서 가장 저는 주목했던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대만 통일은 필연적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흐름이고 이게 미국이 아무리 대만을 무장시켜도 고슴도치로 만들어도 통일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필연성을 강조하는 그 또 이면에는 두 번째가 이제 그 중국의 자신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은 70년하고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 국력의 위상, 그 강화된 그 자기의 위상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미국이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자업자득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톡톡한 후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대만에서는 손 떼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좀 강한 또 내용을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외교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예. 같습니다. 바카이트 사나이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설을 말한 이후에 중국과 굉장히 지금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럼 일본은 그러니까 중국은 그 지금 굉장히 견제하는 상황에서 대만하고는 일본이 서로 마음이 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중국을 놓고 둘이 더 친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상호 뭐 네. 관광하는 그 관광객들이 네네. 상당히 많다던데요. 그 교류가 늘어난 점을 이 양국 정부가 가시화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수치상으로 봐도 작년이 736만 명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높은 수치였는데 예. 올해는 아예 820만 명으로 아예 최대치가 경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최근 중일 갈등 때문에 중국으로 향하던 일본 관광객들이 대만으로 가는 것도 있고 예. 대만에 이제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중일 갈등 문제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그 일본의 엔화 약세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일본이 원래도 유명한 관광지였기 때문에 예. 더 많이 가는 측면도 있고 또 올해는 또 오사카 엑스포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한 수치가 820만 명으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중국 가려는 인구, 대만에서 중국 가려는 인구 안 가고 우리나라도 많이 오나요? 맞습니다. 그 중국으로 가려던 그 관광객 수가 예. 그 특히 동남아에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런 효과도 있군요. 네. 예.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그 남미 4개 나라에 중국 불법 어선이 많이 오나 봐요. 우리나라도 많이 오잖아요. 네. 서해 쪽에. 근데 남미 쪽에도 많이 중국 불법 어선이 오니까 그럼 우리가 드론으로 감시용 드론 지원해 줄게 이렇게 말한 거면 이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일 간의 갈등이 대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불법 조업 문제까지도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남미의 중국 하면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네. 사실 이 불법 조업, 중국의 불법 조업 문제는 국제사회가 좀 많이 강조해온 글로벌 이슈이기는 합니다. 엄청 멀리까지 가서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 전체 어획량이 한 20%, 1톤 정도가 이제 불법 조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 이제 상당수가 중국 어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도 이제 국제사회의 그런 통계들이 그런 수치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네. 거지만 이제 국제사회 기구들이 그렇게 밝혀왔고 그러던 문제를 이제 일본이 여기 남미 4개 국가에 드론을 지원해서 그 드론뿐만이 아니라 고무보트 같은 것들도 지원하고 이후에는 이제 그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는 그거를 감시하고 이제 조사하기 위한 그런 것도
그 뒤에 부분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이군요. 되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남미 지역이 물론 남미뿐만이 아니라 뭐 그 아프리카 그 해안이나 그 수역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요. 근데 남미는 뭐 오징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중국의 특정 어류에 대해서 그 과도한 양을 포획한다라고 예전부터 얘기가 돼왔었고 예. 이번 최근에도 이제 남미 해역이 그것 때문에 이슈인데 일본이 이제 나서서 거기를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국가들을 돕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라 예. 이제 이 글로벌 이슈 경제 뭐 이런 국제 규범까지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편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뜻하는 DEI 정책. 네. 이게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 이래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도 자리를 잡은 정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자마자 이 정책을 좀 폐지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행보를 보여왔는데 네. 이번에는 민간 기업에까지 그런 걸 압박을 좀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날부터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정부하고 계약을 맺은 기업들, 작은 단체들 그리고 이렇게 정부 내에 군 그리고 뭐 대학 이렇게까지 범위였는데 이번에는 민간 기업까지도 그 범위가 확장된다는 그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미국의 허위 청구 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국가하고 교역을 할 때 그 청구하는 그 비용을 이제 과도하게 부풀렸거나 아니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그 허위로 청구했을 때 이것을 이제 이제 여기에 이제 대응할 그 조치를 취하는 그런 법인데 이게 대부분 원래는 내부 고발로거나 아니면 그런 일부 일부 작동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아예 자발적으로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해서 그 조사를 나서겠다라고 했고요. 그 범위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구글을 포함한 그 민간 기업으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예. 올해가 다 가는 상황에서 또 부러운 그 내용이 또 있네요. 네, 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미국의 한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대기업에 매각이 됐어요. 대기업에 이 기업이 팔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팔리는 그 기업의 대표가 그 대기업에게 매각 대금의 15%를 우리 직원에게 주지 않으면 나 이거 안 팔겠다 이렇게 버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직원들 한 500명에게 준 그 보너스가 6억 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가 인당으로 지금까지 6억 원이죠. 일해서 번 돈도 인당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어본드라는 그 루이지아나 주에 있는 기업인데 이 굉장히 가족 같은 경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예. 그 옛날에 화재도 있었고 네. 뭐 재정 위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그 540명 규모의 기업인데 똘똘 뭉쳐서 이제 극복해 왔다가 네. 이제는 이제 대기업에 매각을 결정을 했는데 예. 이 이제 540명에 대한 이 15% 받은 것을 나눠 보면 예. 한 6억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예. 이렇게 좀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이 된다고는 하는데 예. 일단 어마어마한 그 당연히 엄청 큰 규모이죠. 그러니까요. 일반 생각하지 못했던 예. 보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장기 근속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붙여서 이제 그래요? 더 큰 규모를 지급을 한다고 해서 예. 그 지금 직원들의 후기들도 막 그 영상이 돌고 있는데 예. 보면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보너스를 맞은 것 같다 그리고 이걸 덕분에 이제 자기 집도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노후 계획까지도 노후 때 하고 싶었던 예.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예. 해서 그 연말에 굉장히 훈훈한 그런 그러게요. 뉴스입니다. 정말 기업 분위기가 좋았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아름다운 이별인 것 같습니다. 네. 한편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하면 별이 빛나는 그렇습니다. 밤이 사실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14개의 주요 소용돌이 모양의 규모를 조사했더니 실제 물리 현상인 난류 패턴을 묘사했다는 점 때문에 더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해석을 놓고 과학계에서 경론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빈센트 반 고흐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화가인데요. 또 미술 좋아하시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네덜란드 화가이고 이분이 이제 그 후기 인상주의이고 이 지금 얘기가 되는 별이 빛나는 밤은 가장 대표작 중에 대표작인데요. 예. 근데 이 그림에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그 구름 같은 게 이렇게 표현된 저 부분들이 예. 그 지금 지난해 9월이죠. 유체의 물리학이라는 학술지에 이게 이제 난류의 현상을 그린 것이다라는 난류의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그 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본 미국의 이제 교수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난류이냐라고 하면서 그 반박되는 논문을 동료 교수하고 같이 이제 난류 학회지에 그걸 게재를 했고 예.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전 그 논문마저도 이 논문 아예 철회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이제 그림에 사견을 붙이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예. 그래도 덧붙인다면은 사실 반 고흐는 자기가 보는 걸 그린 것보다 느끼는 거를 그린 화가로 굉장히 유명하고 아. 색깔도 저렇게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이렇게 대비되는 색깔을 써서 그 분위기를 만드는 화가이기 때문에 예. 또 그리고 또 난류가 육안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물론 예. 비행기 타고 난류 터뷸런스 예. 기간은 그 구간에 있을 수 있지만 눈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직접 보고 그렸다라는 것보다는 좀 그 미국 그 교수님의 평가가 더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엔 이슈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